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암호화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좌측은 S&P 500이고요. 우측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현재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산시장은 끝없는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변동폭이, 낙폭이 얼만큼 큰지에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자산시장이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3대 증시를 주목해야 됩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미국 3대 증시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미국을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미국을 기본으로 해서 이 자산시장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또 한국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또 상당하게 혼란이 오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면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온 이후로 쭉 이렇게 보시면요, 비트코인은 다른 3대 증시보다는 낙폭이 이렇게 큽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이러한 변동성에서 자산 증식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한 펀더멘탈로서는, 웬만한 투자 정신으로서는 웬만큼의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자산군에서는 수익을 내기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세 번째 사이클에서 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 저점인 구간, 3만 달러 부근, 그리고 다시 조금 더 바닥을 한 계단 올려서요, 3만 4천 달러 부근, 이렇게 변동성을 상당하게 주면서 지금 다시 우상향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S&P 500이라든지 다우 이런 자산군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큰 변동폭은 없는 편입니다. 비트코인에 비하면 변동폭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부분이죠. 자, S&P 500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변동폭은 작습니다. 변동폭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변동폭은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불안하겠죠. 심리적으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불안하겠죠. 은행에 예금을 한다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변동폭이 큰 자산군일수록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고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시면 비트코인 역시도 변동폭이 상당히 큰데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구나, 비트코인이 변동폭이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렇게 크지 않고 장기 투자할수록 큰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구나, 장기 투자만이 최고의 방법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시죠? 그와 반대로 알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8천만원이라 하면 알트코인으로 비유하자면 알트코인은 8천만원에서 800만원까지도 한 번에 몇 달 사이에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 것이 알트코인입니다. 반대로 800만원짜리가 순식간에 8천만원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상승을 한다 하면 알트코인은 한 달, 또 어떻게는 하루 이틀만 해도 그러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대중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하루만 해도 100%, 200%, 1000%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알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손실은 또 그렇게 보기 싫고, 그러한 부분이 모두에게 똑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특히나 어디가 저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지 그만큼 큰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회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변동성이 너무 작아서 왜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왜 이러한 지루한 자산군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또 1년에 몇 달씩, 몇 주씩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잘하는데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상승을 안 하냐, 왜 비트코인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할 때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1%밖에 안 빠졌는데 무슨 알트코인은 3%, 5%까지 빠지냐,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고 실망감과 또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 시기가 또 오시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저희는 이 자산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면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비중 조절이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유명한 트레이더 중에서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18개월치 이상의 생활비를 준비해둬라,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죠. 몇 천억, 몇 조,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18개월치 생활비를 미리 준비를 해둬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언젠가 그 말을 상당히 공감하게 된 시점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총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인데 제가 10억을 전체 다 거기에 부었습니다. 암호화폐나 주식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다음 달이나 2달, 3달, 4달 이후에는 본전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10억을 투자했지만 거기서 수익이 나지 않고 어느 정도 본전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처음에는 또 대출을 추가로 하고 또 어디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드의 10%를 손절을 한다든지,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18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생활비를 미리 마련해라. 18개월 동안 낼 수 있는 대출 이자라든지 또 세금, 그리고 생활비,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18개월치를 남겨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작게는 제가 총 투자할 수 있는 시드가 1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라 하면 그 1000만원을 전부 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다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다음 달에 무조건 상승을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반대로 10%, 20%, 마이너스 30, 40, 50, 60, 70, 80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정말 물을 탈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다려도 되냐, 이런 불안감만 늘어나고, 그런 불안감들이 늘어날수록 정말 손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예 자산시장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이 미리 18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미리 준비를 해두고 투자를 하셔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부분,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만큼 이 자산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하루에 10,000원이든 하루에 100,000원이든 또 100만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간에요. 항상 작은 돈을 넣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근거 있이 차트라든지 뉴스,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